널스홀릭의 권지은 간호사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블러드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보통 피 하면 빨간 피를 생각하시죠? 물론 이 빨간 피도 혈액이 맞지만 이같이 노란 피도 있고 사실 피의 종류도 여러 가지예요. 근데 오늘은 이 빨간 피, 즉 팩 RBC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BC는 레드 블러드 셀이라고 해서 농축 적혈구를 의미해요. 말 그대로 적혈구가 농축되어 있는 피입니다. 헤모글로빈 수치가 떨어지는 환자들, 즉 쉽게 말해 빈혈기가 있는 환자분들에게 주입하는 피입니다. 보통 사람들의 헤모글로빈 정상 수치가 12에서 16 사이라면 수혈을 받는 수치는 보통 8점대 혹은 7점대 그 이하예요. 8점대라고 해서 꼭 피를 맞는 건 아니고 상황에 따라 주치의의 판단에 따라 맞을 수도 있고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특히 철분제를 잘 복용하면 충분히 오르기도 해요. 그런데 7점대라면 보통 수혈을 받아요. 그리고 이 팩 RBC 한 파인트를 맞으면 헤모글로빈 수치가 대략 1 정도 오른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피가 요즘에 전국적으로 부족해서 큰 문제가 된다고 해요.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의 여파로 혈액 수급에 비상이 걸렸다고 하는데요. 여러분은 혹시 병원에 입원하셔서 수혈을 받아보신 적이 있나요? 그럼 혹시 병원에서 피가 없어서 지정 헌혈을 해야 한다라는 설명을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저희 병원에서도 마찬가지로 혈액 재고가 많이 없어서 수혈을 받아야 하는 환자분들이 있다면 지정 헌혈을 보호자분들에게 꼭 설명을 해요. 지정 헌혈이란 말 그대로 내가 피를 줄 사람을 미리 지정해서 하는 헌혈이에요. 보통 우리가 헌혈의 집에 가서 헌혈을 하게 되면 내 피가 누구에게 쓰여지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내가 어디 병원에 있는 누구 환자에게 어떤 혈액형을 줄 거다 라고 혈액원 간호사에게 지정 헌혈을 한다고 이야기하면 내 피가 그 환자에게 가는 거예요. 가끔 환자나 보호자분들이 병원에 피가 없는 게 말이 되냐며 조금 황당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사실 누군가가 헌혈을 해야 그 피가 다른 사람에게 쓰이는 건데 헌혈자는 없고 수혈자는 많아진다면 당연히 부족해질 수밖에 없겠죠? 사실 병원에서는 피가 한 파인트조차 아예 없는 게 아니고 응급한 상황을 위해 몇 개 정말 소량의 재고를 남겨두긴 해요. 그래서 병원에서도 어쩔 수 없이 지정 헌혈을 설명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저도 이 지정 헌혈을 몇 번 설명해 봤는데요. 다행히 혈액형이 맞고 헌혈을 해줄 보호자분이 계신다면 바로 헌혈을 해 오시기는 해요. 하지만 정말 주변에 환자와 똑같은 혈액형이 없다거나 헌혈을 할 보호자가 없다면 다른 혈액형이라도 일단 헌혈을 해오도록 이야기를 해요. 예를 들어 환자가 O형인데 주변의 보호자분들이 O형이 아예 없고 다 A형만 있다고 한다 하면 일단 A형이라도 헌혈을 해오도록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병원에서는 환자에게 일단 O형을 주고 지정 헌혈을 받아온 A형을 다른 환자에게 돌려요. 그럼 마찬가지로 다른 환자가 예를 들어 주변에 A형이 가득하고 O형이 없는 환자분들이 있다 하면 이 같은 방법으로 같이 쓰일 수가 있겠죠? 저도 사실 주기적으로 헌혈을 하려고 노력해요. 헌혈도 하고 싶다고 다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전혈을 하기 위해서는 남녀 모두 몸무게가 50kg 이상, 혈압이 90에 60 이하거나 180에 100 이상처럼 저혈압이거나 고혈압인 경우에 헌혈을 해서는 안 돼요. 보통 전혈을 하는데 10분에서 15분 정도 걸리고 전혈을 한 뒤로 2개월 후 같은 날짜 이후부터 헌혈을 또 할 수 있습니다. 가끔 저에게도 혈액원에서 문자가 와요. 전혈을 하고 다음 가능한 날짜에 맞춰 문자가 오는데 저도 특이사항이 없으면 웬만해서는 헌혈을 하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많이 해서 은장도 받고 싶어요. 헌혈이 생명을 구한다고 하잖아요. 가능하시다면 모두 가까운 혈액원에서 헌혈을 하셔서 고귀한 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많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행복한 한 주 보내세요. 안녕!